사망했을 때 보험금 상속순위가 1순위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입니다. 근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순위 바로 다음 순위로 내려가는데 부양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친모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55년 만에 가족 정면에서 저희들 올렸어요. 빚만 있었으면 안 왔죠. 이 사람들은 올 사람들 아닙니다. 2살 때 버린 그 부모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는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와요? 어떻게요? 어린 자식을 두고 집을 떠난 친모가요 50년이 넘어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유 다름 아닌 보험금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자, 이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 기자, 이거는 우선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배를 타는 선원이었던 김종한 씨가 실종이 된 건 2년 전 일이었습니다. 네. 거제 앞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실종이 됐는데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사망으로 인정이 되면서 사망 보험금이 나왔는데요. 이게 2억 3천만 원입니다. 회사에서도 보상금 차원에서 합의금 5천만 원을 내서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확정이 됐는데요. 네. 문제는 이 돈을 소식을 듣고선 친모가 나타난 겁니다. 이 김 씨가 2살 때 집을 나갔던 생모인데요. 무려 55년 만에 자기가 엄마니까 이 보험금을 갚겠다라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김 씨의 친누나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서 이 상속권을 놓고 이렇게 유산 다툼에 나섰는데요. 지금 80대가 된 이 친모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겁니다. 사실상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 왔는데 법원에서는 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금 3억 원을 어머니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친모가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친모가 또 시댁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친모한테 지금 이 친누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친누나하고 친모하고 이게 이제 보험금 갖고 이게 다투니까 두 분이 화해하셔라 했더니 친모가 그것도 거절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이게 55년 만에 생모가 나타난 상황이잖아요. 네.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나에게 보험금의 40% 정도를 넘겨줘라. 이렇게 이런 선에서 좀 마무리하자라고 합의안을 냈습니다. 근데 친모가 이를 거절하면서요. 이제 항소심 재판이 끝났는데 법적 분쟁이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승진 의원님. 보험금 때문에 50년 넘게 따로 살다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누님하고 화해하라 그랬는데 이걸 거절한 게 더 놀라워요. 이 누나한테도 엄마잖아요. 그럼요. 사실 이런 사건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한데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했을 때 상속을 주장해야지 부모가 부모의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유족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을 하는 걸 저희들은 한두 번 목격했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어떤 법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구하라법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개탄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 이게 합의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어가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실혼 관계에 배우자가 있는데 사실혼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혼을 입증하려면 같이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댁과 친정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부 관계가 존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다 입증이 돼야 사실혼이 되는데 법원이 아니야 사실혼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현재의 부인은 지금 부인이 아닌 거예요. 남인 거예요. 그러면 핏줄로 내려오는 첫 번째에서 부양을 안 한 부모라 할지라도 당연히 그 배우자가 자기가 전부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민법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왜 합의를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 사람과 합의해서 5대5?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법이 나에게 전부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 이렇게 아마 주위에는 변호사들에게도 아마 그 어느 정도 법률적 자문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법들이 지금에 만드는 법이 현재 2023년에 우리의 가족관계와는 맞지 않는 그런 법들이 있어서 그걸 좀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1, 2, 3순위 있던 그 그래프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승전 의원이 조금 전에 설명도 했지만 어쨌든 자 사망했을 때 보험금 상속순위가 1순위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입니다. 근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순위 바로 다음 순위로 내려가는데 부양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친모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친누나입니다. 2순위가 친모, 1순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2순위 바로 친모가 적용됐다 하더라도 이 친모 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1순위는 며느리였고요. 그 다음 순위인 2순위는 친누나, 본인의 혈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화해를 하라고 했지만
이걸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당한 친누나 심정이 어떨까요? 친누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55년 만에 가족 증명서 저희들 올렸어요. 빚만 있었으면 안 왔죠. 이 사람들 올 사람들 아닙니다. 2살 때 버린 그 부모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는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와요? 어떻게요? 저희들은 어릴 때 부모 엄마라는 것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저희 할머니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제가 7살 때 동네 애기를 봐주고 그 조금 그 쌀 같은 거 받아갖고 동생이 거의 먹이고 부모 엄호를 하지 않는 사람 법적 권리를 바탈시켜야 됩니다. 저는 대법원 갑니다.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것이고 한동훈 장관님도 만나가지고 이 법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이 법이 이렇게 되는지. 이동석 전 행정관, 고 김종환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가 울분을 토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빚이 있었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게 참 저는 마음을 찔렀는데요. 지금 뭐 2살 때 부모께서 이렇게 버렸는데 친모가. 근데 이거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사실 이게 20대, 21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지만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여야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요.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금 이런 언론에서 나오지 않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참 3년 전에 아까 잠깐 언급 나왔지만 고 네. 구하라 씨 사례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이게. 맞습니다. 2019년에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맞아요. 20년간 연락을 끊고 살던 구 씨의 친모가 나타나서 막대한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구 씨의 오빠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보험금도 받을 권리 인정하지 말자, 일명 이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했습니다. 맞아요. 이 국회에 나가서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구 씨의 오빠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앞으로 이제 이 가슴 아픈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싶어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가는 동생을 위하여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빚만 있다면 가연 왔을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부모가 반반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한민수 대변인, 지금 서영교 의원 얘기도 들었지만 이른바 구하라법 서영교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여지껏 소식이 없어요, 이게.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세요? 길게 통화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취재를 했는데요. 본인도 이 2심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하면서 어제 일단 그 법사위에서 논의가 막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리고 본인이 2020년 6월에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 직접 가서 법안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이게 빨리 신속하게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정말 부양의 의무를 안 한 부모가 이렇게 상속을 받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만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 김종서 씨 문제랄지 부하라 이 법만 있었다면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서 의원도 계속적으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2심이 그리 됐습니다만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하면은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올 거로 봅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 소위가 일소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위원장인데 수 의원께서도 이게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의 억울한 이런 마음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서둘러 입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민수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들어보면 뭐 다행이기도 한데 어쨌든 당시에 제때 법만 처리가 됐었어도
이렇게 50년 만에 나타나서 보험금 가로챈 엄마들은 안 나타났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변하면 법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핏줄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죠. 맞아요. 피가 어떻게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했지만 2023년 정말 자기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핏줄이 있다라고 그 재산을 받아가는 것. 아까 그 유가족이 절규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빚이 많았다면 그 빚을 갚으러 부모가 왔을까? 저는 안 왔다라고 감히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있었던 일이 구하라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저희들이 까먹을 수 있는데 네. 그 구하라 이후에 지금 매번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소병철 의원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진짜 의원님께 제가 정말 머리 숙여 부탁드릴 테니까요. 그 국민들의 아픈 마음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차이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과거에 피가 중요했다면 현재는 그 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의무가 반드시 이행된 부모에게 상속이 주어질 수 있도록 좀 법이 빨리 하루속히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들고 잠을 자면 안 되는 이유,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